최근 이정후라는 이름을 둘러싸고 메이저리그 분석가들이 벌이는 설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정후가 타석에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상대팀 더그아웃의 작전표가 뒤집히고 불펜의 몸풀기 순서까지 바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해설위원들은 그를 상대하려면 평소 쓰지 않던 구종조합까지 준비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고, 데이터 전문가들은 집중 견제의 강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 전략을 샅샅이 파헤친 결과가 예상 밖의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에 팬들은 술렁였고, 그 충격적 분석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려는 시선이 모두 하나로 모였다. 발빠른 뉴스는 그 분석의 실체와 더불어 이정후가 최근 보여준 경기 내용, 그리고 현지 팬들의 반응까지 빼놓지 않고 전한다. 한국 시간 5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원정 2차전을 치르기 위해 타깃 필드 마운드로 향했다. 그러나 경기를 앞둔 공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6연승을 질주 중이던 트윈스는 팀 평균 자책점 2.0이라는 철벽 마운드를 앞세워 내셔널리그 타선을 연일 압도하고 있었다. 반면 자이언츠는 최근 원정 10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3.8득점에 그치며 타격 침체의 그림자가 짙었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도 있었다. 타깃 필드는 좌타자에게 악명 높은 담장을 갖추고 있어 공이 살짝 떠도 홈런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바로 이 구장에서 자이언츠는 팀 득점을 책임져야 했고, 그 중심엔 이정후가 있었다. 여기에 이날 트윈스 선발로 예고된 투수는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과 예리한 스위퍼를 구사하는 조라이언. 투수진, 구장 환경, 팀 분위기 모두가 험난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조건이었다. 이 모든 난관 속에서 이정후가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까, 경기 전부터 중계진과 팬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1회 초, 야스트렘스키가 평범한 뜬공으로 물러났고, 이 버나다메스가 나이언의 칼날 포심에 헛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흐름은 단 몇 구 만에 홈팀 쪽으로 기울었다. 중계석 해설자는 나이언의 공이 존 구석구석을 핀셋으로 찌르는 것 같다고 평했고,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런데 이때 타석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온 이정후가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 놓았다. 초구 89마일 스플리터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갑자기 꺼지듯 떨어졌다. 눈빛 하나 변하지 않은 이정후는 방망이를 딱 멈춘 채 볼을 골라냈다. 불과 몇 초 전, 나이언은 존 모서리를 자유자재로 찌르며 타자들을 요리했지만 이정후 앞에서는 공격적 코스 대신 조심스러운 유인구를 꺼내든 셈이었다. 두 번째 공은 93마일 몸쪽 높은 포심. 그는 역시 가만히 서서 볼 카운트를 2대 0으로 만들었다. 상대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 근처를 스쳐 지났지만 이정후는 이미 본인만의 존 경계를 확고히 세운 듯 단호하게 방망이를 들지 않았다. 중계석에서는 베이스 투수도 이정후를 의식하면 제구가 한 뼘 넓어진다라는 평가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 공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 상단을 스치는 93마일 포심이 들어왔다. 나이언으로서는 완벽한 제구였다. 이정후의 스윙은 매서웠으나 타구는 아쉽게도 뜬공이 되어 좌중간으로 힘없이 향했고 중견수가 놓치지 않았다. 이닝이 끝났지만 볼 카운트를 먼저 잡히면 투수조차 불안해진다라는 해설이 이어졌고 객석에선 안도의 한숨과 아쉬움이 뒤섞인 소리가 퍼졌다. 3회 초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선두타자 아다메스가 내야 뜬공으로 물러난 뒤 다시 타석에 선 이정후는 첫 공 바깥쪽 높은 포심을 가볍게 흘려보내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두 번째 공, 존 하단으로 예리하게 뚝 떨어지는 88마일 스플리터의 스윙이 헛돌았고 나이언은 주저없이 같은 존으로 또 하나의 스플리터를 던졌다. 이정후가 몸쪽으로 끌어당겨 컨택을 시도했지만 타구는 힘없이 이루수 앞으로 굴렀고 그대로 아웃. 전문가들은 최근 투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이정후의 바깥쪽을 파고드는 이유가 여실히 보인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라이언의 승부 역시 예상대로 변화구 위주였고 이정후는 철저한 바깥쪽 견제를 다시 한번 체감해야 했다. 시간이 흘러 경기 초반이 지나가자 스코어보드에는 여전히 팽팽한 1대1이 기록됐다. 그리고 7회 초
자이언츠에게는 반전을 만들어야 할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왔다. 마운드에는 평균 97마일 강속구를 뿜어내는 불펜 투수 그리핀 잭스가 올라왔다. 선두 타자로 들어선 이는 역시 이정후. 첫 공은 이정후의 무릎 근처를 향하며 몸을 노리는 듯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몸을 살짝 빼내 볼로 만들어냈다. 관중석에서 오 하는 탄성이 흘러나왔고 해설진은 기정후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 2개가 연속으로 들어왔지만 두 번째 체인지업은 살짝 밑을 스치고 지나가며 카운트는 1대2가 됐다. 네 번째 공, 잭스의 날카로운 스위퍼가 다시 한번 존 하단을 찌르자 이정후는 정확히 맞춰냈지만 타구는 또다시 중견수 정면으로 날아갔다. 경기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9회 초에 이르자 전광판은 2대2를 가리키며 자이언츠가 한 점 뒤진 상황을 알렸다. 트윈스 마무리 조한 두라는 근래 5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철벽 세이브 요원이다. 자이언츠에겐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선두 타자 코브가 기습 번트 안타로 출루하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지만 야스트렘스키의 타구가 굴욕적인 병살타로 이어지며 분위기는 급격히 식었다. 더그아웃에서 피어오르던 희망불꽃이 한순간에 사그라드는 듯한 정적이 경기장을 덮었다. 이어 아다메스가 루킹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게임은 종료. 결국 이정후는 네 번째 타석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경기를 마무리해야 했다. 무안타. 성적표만 보면 분명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달랐다. 그들은 이정후의 최근 경기력이 슬럼프가 아니라 집중 견제의 부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정후가 타석에 설 때마다 상대팀이 몸쪽 강속구와 바깥쪽 유인구를 번갈아 섞어 던지며 이른바 맞춤 밀착 마크를 펼친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상대 수비는 더욱 극단적인 시프트를 가동했고 주저없는 상황이 잦은 탓에 투수는 과감하게 유리한 코스를 선택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잘 맞은 타구가 조금만 정중앙을 벗어나도 수비망에 걸리기 일쑤였다. 전문가들은 기정후의 눈부신 영향력이 투수와 수비 전략을 진화시키고 있다며 현재의 부진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 얻은 결론은 명확하다. 첫째, 이정후라는 스타의 존재감은 상대팀 전략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수준이라는 점. 둘째, 팀 공격 지원이 부족할수록 투수들은 더욱 과감히 야수 시프트와 유인구를 결합해 이정후를 봉쇄하려 한다는 점. 셋째, 이런 극단적 견제에도 그는 여전히 스트라이크 존을 확실히 관리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타깃 필드의 높은 담장, 상승세를 탄 상대 마운드, 타석마다 이어지는 정확한 유인구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정후는 자신만의 존을 지켜냈고 파고드는 견제를 끝내 버티며 팀의 희망을 불어넣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다. 오늘도 뜨거운 관심 속에서 재미와 긴장감을 동시에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응원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는 곧 다음 경기, 그리고 이정후가 다시 한번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갈 그 순간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된다.